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3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don't 뭐뭐 하지 말 것을 권하는 두 개의 속담을 말씀드립니다. 064번 Don't teach your grandmother to suck eggs. 여기서 suck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빨다, 빨아들이다, 빨아먹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의자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침이 고입니다. 이때 치과 의사가 보조 간호사에게 석션 이렇게 말하면 그 간호사는 환자인 우리 입안에 줄로 연결된 뭔가를 넣어주죠. 그러면 가가가가가가 소리를 내면서 침을 빨아들이죠. 이 석션이 싹의 명사형입니다. 빨아들이는 것, 빨기 이런 뜻이 있겠죠. Don't teach your grandmother, 당신의 할머니에게 to suck eggs, 달걀 빨아먹는 법을 가르치지 말아라고 해석됩니다. 이 표현은 수백 년 전 치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틀니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늙어서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음식을 씹어야 했습니다. 치아 없이 음식을 먹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달걀에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흰자 노른자를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거죠. 노인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달걀을 빨아먹는 데는 아주 익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달걀 빨아잡수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 기록된 것은 1707년에 영국의 번역가 존 스티븐스가 스페인의 극작가 프란치스코 데 쿠에베도의 희극 작품을 번역한 것에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You have me teach my granddame to suck eggs. 여기서 granddame은 grandmother와 뜻이 같은 겁니다. 자, 뜻은 너는 내가 할머니에게 달걀 빨아먹는 법을 가르치게 할 셈이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이것이 영국 속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련한 사람에게 조언하는 짓은 삼가라는 말이죠. 이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문자 쓰는 데는 공자가 최고야. 달걀을 빨아잡수는 데는 할머니가 최고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통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한다는 뜻입니다. 목사 앞에서 설교하나도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교하는 데는 목사가 최고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같은 관점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데는 번데기가 최고인데 뭘. 원숭이에게 나무 오르는 법 가르치기. 나무 오르는데 원숭이가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치려더네. 수영을 물고기가 최고로 잘하는데 물고기 앞에서 무슨 수영을 가르쳐? 같은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속담 같은 것이 있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자, 이 범죄와의 전쟁은 그 최민식, 하정우, 조진웅 등의 배우가 출연했는데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였죠. 그때 그 영화 내용에 나이트업소의 여사장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식순이 앞에서 행겼잖아. 자, 부산 사투리로 나이트업소 여사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식순이가 뭐냐 하면 남의 집에 고용되어서 주로 부엌 일을 맡아 하는 여자를 낮잡아서 이러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식모라고 했어요. 식모, 밥식자에다가 어미모자 써서. 자, 이것과 같은 관점의 고사성어의 반문농부라는 게 있습니다. 반시 문 앞에서 농부. 요 부자가 도끼 부자입니다. 도끼를 갖고 논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명나라의 시인이었던 매지환이 제200묘시에서 쓴 겁니다. 200의 묘 앞에서 쓴 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중국 노나라에 반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목장의 시조라고 일컬어졌답니다. 목장이 뭐냐면 유명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목수를 목장이라고 해요. 특히 도끼를 다루는 기술은 천하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도끼. 그런데 반수의 집 문 앞에서 분수도 모르는 어떤 풋내기가 도끼를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도끼 도사라고 설쳐된 것인 거였었어요. 이거는 대가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노반문전 농대부인데 여기서 반문 농부만 살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노반이 뭐냐면 노나라의 반수가 노반이에요. 그러니까 노반은 반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노나라의 반수가 노반. 이 사람의 문 앞에서 대가인 도끼의 대가의 문 앞에서 농대부 큰 도끼를 갖고 논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웃기는 거죠.
자, 이제 065번을 봅니다. Don't wash your dirty linen in public. 자, 이 wash 자리에 air를 쓰고 linen 자리에 laundry를 쓰기도 하는데, 자, 같은 취지입니다. 보세요. linen은 속옷이고 laundry는 세탁물입니다. wash는 세탁하다 빨다고 air는 빨랫줄에 넣어서 말리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의 더러운 속옷을 빨지 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의 더러운 세탁물을 빨래줄에 넣어서 말리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프랑스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irty linen이라는 말은, 더러운 속옷이라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져서는 안 되는 가정사라든가 집안의 수치, 사생활, 국내 사정 등을 은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속옷을 남 앞에서 빨지 마라. 집안의 수치를 외부에 드러내지 마라.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적인 일을 외부에 드러내지 마라. 좋지 않은 집안일을 동네방네 광고하지 마라. 공공연히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등의 뜻을 지닐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프랑스 속담인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이름이죠. 자, 이 나폴레옹이 1815년에 엘바 섬에서 돌아오면서 유행시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의도한 더티 린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 좋지 않은 점을 동네방네 이렇게 떠벌리고 남의 나라에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일어난 나쁜 일은 가족에 의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어떤 가족에게 추문이 발생할 경우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굳이 더러운 속옷을 공개적으로 빨아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기뻐하기보다는 시기를 해대고 나쁜 일에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해댑니다. 병종구입, 화종구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입 안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항상 언동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064번에서 할머니에게 달걀 빠는 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이 말은 전문가나 대가 앞에서 풋내기가 설쳐되지 말라는 이 말은 살아가면서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065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의 더러운 속옷을 빨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언동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